오늘은 여행에 28mm, 40mm 그리고 필름, 디지털 카메라 다 챙겨가는 이유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카메라 중에 하나인 GR3X를 장기간 사용해보고 사용한 후기를 얘기해볼까 합니다. 특히 이 GR3X 카메라를 구입하고 나서 1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일상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을 했고 그리고 여행을 다니면서도 꼭 가지고 다니는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방콕, 발리, 중국 심천, 일본 도쿄 등 다양한 여행지에서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행사 촬영에 서브 카메라로서 일상의 기록으로서도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여행을 다닐 때는 광각 28mm 화각의 필름 똑딱이와 함께 가지고 가기도 했는데요. 제가 다른 콘텐츠에서 몇 번 말한 적이 있는데 여행에 사진 촬영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28mm, 40mm 혹은 50mm 화각대 이렇게 챙겨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여행에서 이 필름 카메라인 미놀타 TC1이 28mm를 맡았었고 그리고 GR3X가 50mm를 맡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카메라는 40mm 정도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표준 화각과 광각을 생각해서 가져간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었어요. 이렇게 두 가지 화각과 필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를 구성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화각의 경우 28mm, 40mm 둘 다 표준과 광각으로 촬영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카페에서 상대편을 촬영을 하거나 풍경을 담기에는 이 28mm가 편하고요. 반면에 프레임을 구성하고 왜곡이 적은 사진을 촬영하거나 작은 사물들을 촬영할 때는 이 40mm 화각인 리코 GR3X가 편했습니다. 그럼 줌렌즈를 가지고 다니면 되지 않냐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줌렌즈는 단렌즈만큼 편하고 빠르게 촬영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줌렌즈의 경우에는 크기가 가지고 다니기 불편한 사이즈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작은 카메라를 두 대를 챙기면 빠른 촬영과 수납에 더 편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작은 카메라 두 대를 챙기고 다니곤 합니다. 그리고 단렌즈 두 개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줌렌즈로 촬영을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었어요. 줌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촬영을 하려면 일단 크기가 크기 때문에 꺼내는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꺼내서 카메라를 켜고 화각을 조절한 뒤에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반면에 단렌즈가 있는 똑딱이들의 경우에는 빠르게 꺼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줌렌즈로 큰 카메라를 힘들게 꺼내서 화각을 조절한 뒤에 촬영을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작은 이런 PNS 카메라의 경우에는 빠르게 촬영을 하는데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한 몇 초 만에 촬영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8mm로 촬영 후에 40mm 전까지 크롭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40mm 촬영 후에 85mm 정도 화각까지도 크롭을 해서 사용하기도 해서 그럼 대략 28mm에서 85mm까지는 이 두 카메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디지털 카메라와 굳이 필름 카메라를 섞어서 같이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편의성과 안정성 때문인데요. 디지털은 필름이 해결해주지 못한 정확성 그리고 촬영 후에 잘 찍혔는지 확인할 수 있는 편리성이 제일 강점이지만 필름은 디지털이 가지지 못한 탈배터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필름 카메라는 배터리를 한번 넣어 놓으면 꽤 오랜 시간 놔두고 촬영이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에는 여행 때 가지고 나가서 촬영을 하면서 계속 켜두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 숙소에 놔두게 되면은 배터리가 금방 방전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배터리 노후로 인해서 방전되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필름 카메라의 경우에는 현지 전파상이나 편의점에서 배터리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간혹 구하기 어려운 배터리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은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에는 카메라마다 전용 배터리가 있어서 그 배터리를 따로 구하기가 정말 쉽진 않죠. 그리고 메모리의 경우도 필름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의 사용성이 다른데요. 디지털 카메라에 있는 SD카드는 가끔 뻑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드문 경우긴 하지만 가끔 뻑이 나면은 안에 있는 여행을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들이 다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이후 여행에도 SD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하지만 필름으로 촬영을 하면은 필름에 물리적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내가 강제로 필름실을 열지 않는 한 현지에서 현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행 뒤에 한국에 가져와서 현상을 하면은 사진이 온전히 남아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SD카드를 구할
구하려고 해도 현지에서 새로 구하기 어려운 나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필름을 많이 사용해서 필름을 구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또 필름을 구하기 어려운 곳은 SD카드가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에서 두 기종에 맞게 메모리나 필름을 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의 장점 때문인지 사진은 GR3X로 훨씬 많이 찍긴 했어요. 필름은 36장밖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필름 값과 현상비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GR3X로 정말 많은 사진을 찍었었는데요. 하지만 발리 여행에서는 필름 카메라가 메인 카메라의 역할을 했고 GR3X를 가이드 카메라로서 사용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역광인데 인물을 촬영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먼저 디지털 카메라인 GR3X로 먼저 촬영을 해봅니다. iOS는 필름 카메라에 들어있는 필름과 같은 값의 iOS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촬영 후에 사진을 보고 셔터와 조리개를 필름 카메라와 비교를 해서 필름 카메라의 셔터와 조리개를 맞춰서 촬영을 합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길거리에서 촬영하는 급한 상황이라 그냥 둘 다 촬영을 하는 경우도 많긴 했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디지털 카메라인 GR3X의 컷수가 월등하게 많았는데요. 결과물 사진들을 쭉 보면서 느낀 점은 간이 잘 맞는다라는 느낌이었어요. JPG 색감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약간 세련된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런 느낌들을 많이 좋아들 해주시더라고요. 에디터로 일했던 경력이 있는 제 짝꿍의 말을 빌리자면은 매거진에 들어가는 사진 같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로우로 같이 찍고 보정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JPG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다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들은 꼭 조금이라도 보정을 하긴 하는데 GR3X의 경우 보정을 거치지 않는 사진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JPG 파일을 더 보정하게 되면 과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만큼 딱 간이 잘 맞는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볍고 기동성이 좋다는 점이 좋았어요. 여행 중 모든 곳에 들고 다녔고 그만큼 많이 촬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많이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원을 켜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셔터를 누를 수 있는 신속함과, 그리고 오른손으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GR 특유의 익숙함들이 이런 기동성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GR3X는 표준 화각에 가깝기 때문에 피사체에서 조금 떨어져서 촬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행지에서 스트릿 촬영을 할 경우 피사체에 다가가기 전에 40mm 화각의 GR3X로 먼저 촬영을 하고,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경우에는 광각 필름 똑딱이인 PC1을 사용하는 식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GRD, GX100부터 리코 시리즈 카메라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오래 사용해보면서 어쩌면 리코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사진의 세계관을 만들고 그 안에 사용자가 들어올 수 있게 만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코라는 브랜드에서 정의하는 사용자와, 그리고 사용 목적, 그리고 어떤 사진들을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확실하게 보인다고 할까요? 그래서인지 확실한 맛이 있는, 그리고 이 세계관에 스며들고 싶은 저로서는 GR에서 만들어내는 세계관과 정체성이 더 진하게 보이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4K 영상의 미지원이에요. 사실 이건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생긴 욕심이기도 한데요. 요즘엔 다 버리고 GR만 들고 가서 영상도 짤막하게 담고 싶다는 생각도 했는데, 사실 사진 촬영만 한다면 필요한 기능은 아니죠. 아쉬운 대로 FHD 화질의 영상을 찍을 수 있긴 한데 단순 기록용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의 분위기를 짤막하게나마 기록할 수 있다는 것에 그냥 만족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영상 촬영이 포함된 여행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카메라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GR4가 나온다면 영상 부분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진방적인데요. 이 부분도 제가 꾸준히 얘기를 했었는데, 어디서나 들고 찍을 수 있는 카메라인데 방진방적 기능이 그래도 좀 강하게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특히 렌즈가 튀어나온 부분인 경통 쪽으로 먼지가 종종 유입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내리는 경우에는 카메라를 선뜻 꺼내서
공격적으로 촬영하기에 조금 걱정이 되긴 했어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 공급 문제입니다. GR3가 인기를 많이 끌어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때는 중고가가 오히려 신품가보다 비싼 현상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다음 시리즈를 출시한다면 공급량을 살짝 높여주면 어떨까 싶네요. 네, 오늘 결론을 얘기해보자면은 28mm와 40mm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는, 그러니까 이 두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했고요. 뭐 배터리라든지 필름과 SD카드, 그리고 필름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의 사용성의 차이가 있어서 가지고 다닌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GR 시리즈 카메라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봤었는데, 이런 카메라들이, 최신 카메라들이 많이 나오고 어떤 기술들의 이런 홍수 속에서 많은 카메라 브랜드들이 이리저리 뭔가 컨셉을 바꾸고 새로운 시도와 혁신을 추구하지만, 그에 반해서 리코라는 브랜드의 GR 시리즈는 어떤 변하지 않는 컨셉으로 자기만의 색과 세계관을 확고하게 지키고 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앞에 제가 아쉽다고 얘기한 영상 부분은 리코의 세계관에서 불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도 방진방적과 공급 부분은 그 세계관 속에서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만이라도 다음 모델에서 개선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렇게 GR3X와 TC1을 장기간 그리고 여행을 다녀보면서 사용한 후기들을 얘기를 했고요. 혹시 궁금한 카메라나 사진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